오늘은 지인을 위한 선물용 향수를 고를 때 알아두시면 좋을 팁들을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향들은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향수 선물을 했다가는 선물 받는 사람이 그 향수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런 향수 선물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팁들을 3가지 상황별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상황은 선물 받을 사람에게 향수 취향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선물 받을 분에게 향수 취향을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선물 받을 사람이 향수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상황,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나눠서 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선물 받는 사람에게 향수 취향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선물 받은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아, 친구야, 너는 평소에 어떤 향수를 즐겼어? 혹은 어떤 향을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는 비누향 좋아해서 클로에 향수 자주 써.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클로에 향수랑 비슷하거나 비누향이 나는 향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향을 좋아하느냐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향을 싫어하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심해서 향수 선물을 고른다고 해도 그 향수가 선물 받을 분의 마음에 완전 쏙 드는 취향 저격의 향수가 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그 선물 받은 향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향수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는 꽤나 있어요. 중고나라에 올라오는 향수 파는 글에서 비일비재하게 보는 문장인 선물 받은 향수인데 도저히 저랑 안 맞아서 싸게 내놓습니다 라는 멘트가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향수 선물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향만은 제대로 피하자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향을 좋아할지 감이 잘 안 잡힌다면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을 내가 추천해준다는 개념으로 다가가도 괜찮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야, 너가 우디 향을 싫어한다고 하길래 내가 아쿠아틱한 향으로 골라봤어. 너 평소에 되게 쿨한 이미지라서 이런 아쿠아틱한 향수가 잘 어울릴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여기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장르의 향은 확실히 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사항은 상대방에게 향수 취향을 물어보기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나랑 선물 받을 분의 사이가 그다지 가깝지 않아서 막 사적으로 향수 취향을 물어보기가 좀 어색하다던가 아니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겠죠? 이 상황은요,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상황보다 더 향수 선물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부터 교환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기억하셔야 될 점은 교환증과 시향지를 함께 챙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 상황뿐만 아니라 향수 선물을 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해요. 일단 향수를 구매하실 때 직원분한테 이거 선물용이니까 포장해주시고 교환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직원분이 교환증을 챙겨주실 거예요. 그 교환증이 있으면은 영수증이 없어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향수는요, 상자를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뿌려보면은 교환이 안 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아봐야지 그 향수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선물용 향수를 구입을 하실 때는 그 향수가 뿌려져 있는 시향지를 함께 챙기는 게 좋아요. 물론 구매할 때 선물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직원분이 알아서 교환증이랑 시향지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환증은 대부분 챙겨주실 텐데요. 시향지 같은 경우는 따로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직원분한테 제가 지금 사는 향수가 뿌려져 있는 시향지도 같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신다면은 직접 시향지에다가 테스터용 향수를 뿌려가지고 챙겨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향지의 냄새가 너무 빨리 날아가거나 다른 냄새랑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비닐 백에 넣어줘요, 시향지를. 그래서 이 시향지랑 교환증을 같이 선물 포장에 동봉해줍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이제 선물 주고 친구야, 이거 향수인데 본품 뜯기 전에 일단 이 시향지 냄새부터 맡아봐. 이 냄새 마음에 들면은 본품 뜯어서 잘 사용하고 혹시나 이 냄새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 교환증 가지고 가서 네 스타일에 맞는 향수를 교환해서 잘 사용해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향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향수 선물을 할 때입니다. 향수를 싫어하진 않지만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향수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향수? 있으면 좋지. 근데
굳이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누가 주면은 잘 쓰겠지만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운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한테 향수 선물을 하실 때는 뭐 향수의 향조라던가 조향사라던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상대방이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우와 하면서 기분이 업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데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향수 브랜드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하고 뭔가 명품이라는 인식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10만 원 이하대로는요, 뭐 돌체앤가바나라던가 베르사체, 그리고 10만 원대로는 샤넬, 뭐 디올, 프라다, 에르메스 뭐 이런 거, 그리고 20만 원대로 넘어가면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톰포드도 괜찮고 요즘에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니치 향수 브랜드인 조말론, 딥티크, 뭐 르라보, 바이레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멋있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기도 좋죠. 그리고 상대방이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은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향수가 있는지 한번 서칭해보시고 있다면은 그 제품을 선물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꼭 향수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선물 하실 때 뭐 카드나 손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같이 주시잖아요. 그때 그 편지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향수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 냄새라고 각인된 그런 향수, 그거를 편지지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받는 분이 이제 편지지 뜯어서 편지 읽어볼 때 그 향까지 같이 느끼기 때문에 좀 더 내 존재감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오늘은 향수 선물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항들은 꼭 지켜야 될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은 팁들에 가까우니까요. 선물 고르실 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요.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향수 선물을 한다면 받는 분도 분명히 행복해 하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기뻐할 수 있는 향수 선물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